안녕하세요.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대학교 CC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채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겼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기도 전에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뱃속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애를 낳아서 키워야 하는데 이 험한 세상 어찌 살아갈 거니? 아유, 불쌍해. 어떡하면 좋아? 나 혼자 애 키우면서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 그렇다고 나까지 세상을 등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너 엄마한테 말 그렇게밖에 못해? 뭐? 세상을 등져?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가 널 제일 걱정하는 거 알면서 그러니? 너만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쓰리고 아파 이거사. 힘들면 이 집에 들어와도 돼. 아빠가 좋아하시겠어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윗감이랑 결혼했는데 이제야 들어간다면 뭐라고 하시겠어. 아빠가 말만 그러지. 그래도 너 내심 들어와 살기를 바라셔. 아빠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이거사. 남편을 잃고 홀로 방황하던 때 친정엄마께선 친정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지만 가뜩이나 제 결혼을 못마땅히 생각했던 아버지였기에 차마 바로 그러겠다고 할 수 없었어요. 반대한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힘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아이를 낳고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어느덧 아픔도 점점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재롱을 보며 살아가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그즈음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꿈꾸게 되었어요. 전 사별을 했지만 재혼한 남편은 이혼을 했었고 대신 아이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서로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 재혼을 했는데 행복을 꿈꿔 재혼을 했지만 재혼을 생각지도 못하는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죠. 애 딸려서 시집 왔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넌 이기적이니? 너랑 네 새끼밖에 모르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지난밤에 된장찌개 드시고 싶다고 해서 끓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면 입 다물어. 시어머니 말하는데 꼬박꼬박. 네 팔자가 그렇게 사나우니까 서방이 먼저 간 거 아니야? 내 아들도 그렇게 될까봐 무섭다 무서워. 하필 팔자 더러운 것이랑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이 애미 마음을 늘 조마조마하게 하다니. 네가 어떻게 꼬셨길래 내 아들이 애 딸린더라도 괜찮다는 건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정말. 어머님한테 제가 당연히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재혼 쉽게 결정한 거 아니고 그래도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정한 건데 어머님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이번 결혼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나 때문에 뭐 이혼할 것 같다는 식으로 들린다. 요즘 애들은 무서운 게 없지. 저렇게 할 말 다 하고.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이라면 법이었어 이거사. 첫째 며느리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니 난 왜 이렇게 며느리 복이 없는 건지. 이해 데리고 들어가. 상대적으로 재혼이지만 애가 없는 남편과 달리 저처럼 애가 딸린 며느리를 반가워하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사실 결혼 전 그래도 아들이 외롭지 않게 돼서 좋아하셨던 것과는 달리 결혼을 하자마자 저렇게 돌변하시니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래도 2번째 결혼만큼은 정말 지켜내고 싶었고
절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에게도 꼭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악 물고 버텨냈어요. 그럼에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내 편이 돼주겠다던 남편이 어느새 시어머니 편이 되어 있더라고요. 쟤 보면 정이 안 간다. 아무리 애기지만 어떻게 하루 종일 징징대는지. 저런 애를 네가 아빠처럼 키울 수 있겠어? 그래도 어떡해요. 이왕 키우기로 한 거 내 자식처럼 키워야지. 뭐 마음이야. 아직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잘 해봐야지.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남의 애까지 건사한다는 거야? 두 번째 결혼만큼은 실패하면 안 되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한다만. 쟤 그냥 애미 친정에다가 보내고 너네 애만 새로 가지면 좋겠는데 애미 보고 친정에 자주 가라고 하면 되잖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애라면 사죽을 못 쓰니까 말도 못 꺼내겠어서 그래요. 그게 됐으면 진작 보내라고 했겠죠. 하필이면 저런 며느리를 얻게 될 줄이야. 네가 아무리 재혼이라지만 넌 애도 없고 인물도 출중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지는 장사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애미한테 얘기나 좀 해봐라. 친정에 보내는 거 어떠냐고. 제 애를 본인 애처럼 키우겠다고 결혼 전에 그렇게 절 설득시키더니 결혼을 하고 나자 제 애를 멀리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이는 아빠인 줄 알고 그렇게 따랐지만 제가 봐도 아이에게 차가운 모습을 하는 남편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남편은 그런 사람임이 분명한 느낌이 들게 되었어요. 네 애 친정에 보내라. 안 되겠어. 내가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너네 친정 부모님들도 양심 없는 거 아니냐? 딸이 재혼을 했으면 그 가정에 충실해서 애도 낳고 새 출발하는 걸 바라야지. 어쩜 손주를 키워준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제 애 보내라는 말은 못 참겠네요. 차라리 이혼을 하면 했지 애는 못 보내요. 만약 그렇게 애가 거슬린다면 제가 아이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불편해서 못 있겠네요. 뭐? 너 지금 반항하니? 어디 며느리가 눈 동그랗게 뜨고 이혼을 한 해 만에? 네가 그러니까 팔자가 세다는 거야. 네, 저 팔자 세요. 근데 애는 못 보내요. 애 없으면 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왜 재혼을 했는데요. 본인 애처럼 잘 키운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저더러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애 보내라는 말은 두 번 다시 꺼내지 마세요. 아이 가지고 왈가왈부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생각이 들던 때였지만 그럼 아들이 또 두 번째 이혼남이 되는 건 싫었는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저에게 엄청 섭섭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엄마 딴에는 그냥 솔직히 피도 안 섞인 남이니까 날 위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혼이라니. 당신 뭐라고 했어? 나랑 결혼할 때 이 아이 본인이 책임진다고 내일하고 그러지 않았어? 나 솔직히 그 말 아니었으면 당신이랑 재혼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잖아. 애 없으면 나도 안 살아 여기서. 아 그래 알겠어. 그만 화내라. 그냥 어른이 한 얘기니 한 귀로 듣고 흘려. 너도 참 성격 좀 죽여. 나도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오히려 아이 문제로는 강경하게 나오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 얘기는 하지 않았고 대신 그 뒤로 제가 마음에 더 안 드셨는지 오히려 더욱더 시집살이가 거세졌어요.
중간중간 친정엄마와 교류를 했어서 그런지 엄마는 날이 가면 갈수록 헬쑥해지는 저를 걱정했지만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저였기 때문에 친정엄마에겐 늘 웃어 보이곤 했죠. 그렇게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내면서 7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재혼 시 3살이었던 제 아이는 10살이나 되었어요. 아유, 얘가 왜 이래? 누굴 닮아서 너는 그 모양이야? 하여튼 시간이 지나도 정이 안 붙는다니까. 너 얼른 너네 엄마한테 가. 거실에서 알짱대지 말고 책도 좀 보고 하란 말이야. 그저 TV 볼 생각만 하지. 한심하게 그지없다니까. 할머니는 왜 이렇게 나 미워해? 맨날 나한테 뭐라고만 하고. 난 그냥 할머니랑 같이 옆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뭐? 조그만 게 못하는 말이 없네.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대바라 져가지고. 얼른 들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엄마, 할머니가 나보고 방에만 들어가래. 왜 할머니는 날 미워하는 거야? 맨날 화만 내고 욕만 하고 미워 죽겠어. 아니야. 할머니가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하라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지. 절대 미워하시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시간이 지나도 아이에게 저렇게 모질게 대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지만 그래도 아이는 워낙 어려서부터 이 집에 살아서 그런지 친할머니인 줄 알더라고요. 그로 인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정을 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렸기에 많은 걸 설명해 주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 세정이가 어머님이랑 가까워지려고 그러는데 곁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하나뿐인 손녀잖아요. 제가 왜 내 손녀야?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애 가지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이 집에 시집 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애 하나 낳기를 했어. 아니면 살림의 보탬이 됐어. 그저 먹고 자고 싸고 양심 없는 것 같으니. 어머님, 저 7년 동안 이 집에서 애비 뒷바라지하고 어머님 종노릇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일하겠다고 해도 집안 살림 때문에 일도 못하게 하셔놓고 이제 와서 살림만 축냈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리고 애는 안 생기는 걸 어째요? 너란 애 처음부터 허락하는 게 아니었어. 재수원부터 가지고 애도 못 낳고 남의 애나 데리고 들어와 사는 기생충. 네가 우리 집 종살이라도 안 하면 내가 널 왜 데리고 있겠어? 네한테 2번 상처 주기 싫으면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절 미워하시는 시어머니였고 이상하게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더더욱 저를 싫어하시게 된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저를 못마땅히 여기던 시어머니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요. 둘째 때도 그렇고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는데 네가 하다 의사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내가 뛸 듯이 날아갈 것 같구나. 그래야지 우리 아들들이 다 날 실망시킬 리가 없어. 역시 장남답다. 설에 인사 온다지? 명절부터 의사 며느리 인사받을 생각에 기분이 어찌나 좋은지. 이래서 장남인가 싶어. 우리 큰아들 최고야. 그럼요. 제가 엄마 기준을 모를까 봐서요. 전 엄마한테 전혀 실망시키는 아들이 되고 싶지 않다니까요. 기대하세요.
얘, 들었니? 네 형님 될 사람 이번 설날에 인사 올 거니까 상다리 부르지게 차려야 할 것이야. 귀한 손님이니까. 네, 그래야죠. 그래도 이 집에 맏며느리 되실 분이 온다고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잘 차려볼게요. 나도 이제 정상적인 며느리 보면서 손주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내 평생 소원 다 이룰 것 같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의사식이나 된다고 하는데 어떨지 기대가 되는구나. 내가 이제 노인정 가면 의사 며느리 있다고 자랑할 생각에 기분이 아주 좋아. 남편의 첫 번째 부인에 대해 전혀 물어보질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늘 제 얘기를 하며 남편의 전처를 언급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 대부분이었어요. 남편 또한 전처에 대해 좋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이혼의 귀책 사유가 전처한테 있나 보다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다가 애딸린 저와 재혼을 한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는 더욱더 마음에 안 들어하던 찰나였고 그때 마침 의사 며느리를 데려온다는 시숙의 말에 신이 났던 거예요. 어머님네는 재산은 많지만 아주버님과 남편이 학력이 얕았던 터라 시어머니는 잘난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우리 첫째 며느리 새로 들어오걸랑 너네가 분가해서 나가라. 그동안 네 꼴 보는 것도 지긋지긋했으니까 알겠니? 엄마, 그래도 되겠어요? 그동안 엄마 손발이 돼준 게 이 사람인데 갑자기 없어지면 불편하지 않겠어? 당연하지. 우리 첫째 며느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아줌마 하나 구해주겠지. 제가 그동안 내 수족처럼 손가발이 되어주었다만 쟤랑 제 딸내미 보면 진짜 속이 뒤집어져서 내 속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끼리 분가하고 살아 그냥. 죄송해요. 친손주 한번 안겨드리지 못해서. 그래도 어째 애가 안 생기는 걸. 그래도 노력은 더 해볼게요. 됐어. 이제 첫째 내가 손주 안겨주면 되는 거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래도 너 2번 이혼남 만드는 것보다 나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고는 어이가 없었고 제가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라면서 남편이 지칭하는데 7년 동안 정말 시어머니의 노력살이를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아이에게 아빠라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니 꾹 참아내야겠다고 또 한 번 이를 악물었는데 그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어리석게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설 준비로 어김없이 시장을 봐오면서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 인생을 바꿔놓을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의사 형님이 방문하기로 한 날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들떠 있었어요. 나 진짜 어제 설레서 잠도 못 잤잖니. 나한테 의사 며느리라니. 우리 장남이 역시 한 건 할 줄 알았다. 몇 시쯤 온다니? 이제 도착할 때가 됐어요. 재수씨, 음식 다 준비해 놓으셨죠? 제 예비 신부가 특히나 해산물을 좋아하거든요. 지가 이런 거라도 해야 이 집에 붙어 있지. 애 딸려서 들어와 놓고 이런 것도 안 맞추면 여기서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제 딸한테 내가 무슨 말 할까봐 내 눈치를 얼마나 보는데. 그러니까 마음껏 부려 먹어라. 시킬 거 있으면 다 이해시켜. 역시나 아침부터 모진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였고 드디어 의사 형님이 방문을 했는데 이 집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정말 고급진 분위기로 집안을 압도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시어머니와 가족들은 형님이 인사 온 날 절 가정부 취급을 하기 시작하며
오히려 형님을 치켜 세워주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며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서 와요. 내가 진짜 기대했잖아. 해산물 좋아한다고 해서 잔뜩 준비해놨어. 얼른 들어와요. 아, 얘는 우리 집 둘째 며느리인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 뭐 그냥 우리 집 잔심부름이나 하는 애니까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음 얘 불러다 시켜요. 네? 아, 뭐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나요? 일단 맛있는 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먹을게요. 어쩜 말하는 것도 이렇게 고급지고 우아한지. 의사하면서 힘들지는 않아요? 내 주변에 의사가 있다니 너무 좋은 거 있지? 시어머니의 저런 인사치레에 너무 화가 났지만 처음은 형님을 보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식사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형님을 치켜 세워주려고 절 내리까더라고요. 그 모습에 형님 또한 엄청 불편한 기색이 엿보였고 저 역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은 제가 차려둔 음식에 먹는 신용을 하더니 제 딸아이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되었나요? 그때 우리가 얘기한 거 이제 슬슬 움직일 때네요.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어. 아니, 아니, 둘째랑 아는 사이니? 둘이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었어? 꼭 아는 사이처럼 말하네, 둘이. 안면 있을 리가 없잖아. 저 아이를 보니까 더더욱 마음이 다잡아지네요. 제가 그때 얘기한 거 기억하죠? 딸을 보고서라도 참으면 안 된다고요. 3살배기 자식을 데리고 재혼한 날 7년간 조선시대 천민처럼 부려댄 시댁. 설날 첫 인사 온 의학계 형님이 딸을 빤히 보더니 입을 열게 되었고 그 뒤로 믿기 힘든 대반전극이 펼쳐졌어요. 사실은 그날 시장에 갔다가 만나게 된 사람은 형님이라는 사람이었고 저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와선 본인을 소개하였는데 저 역시 가족이 될 사이니 그저 그런 형님이 반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찬 씨 부인 되시죠? 저 이번에 인사하기로 한 김의찬 씨 형님 예비신부 될 사람이에요. 말씀 좀 나누실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절 어찌 알고. 네네, 그러시죠. 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신데요? 요 앞에 카페 있어요. 그렇게 형님들 사람과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고 형님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해주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의사까지 된 사람이 이런 집안에 시집을 오려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이해가 단번에 가더라고요. 김의찬 씨,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 그 결혼했던 사람이 제 친동생이에요. 그때 친동생과 당신 남편이 결혼했을 때 전 외국에 체류 중이라 결혼식이랑 상견례에 가지 못했고 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했나 보더라고요. 뱃속에 아이도 있었지만 허구한 날 손찌검에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아이는 유산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유산 후 이혼까지 당하고 바보같이 세상을 등졌답니다. 유서 하나만 남기고 말이죠. 그런 남자랑 지금 사시는 거예요. 유서를 보고 그 집안을 박살내야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재혼을 했고 알아보니까 당신은 정말 애 하나 데리고 재혼하여 또다시 제 동생처럼 당하고 있더군요. 아니, 이혼한 건 알았는데
세상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좀 끔찍하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쪽 부부 사이에 관여하고 싶진 않지만 그동안 제가 의찬 씨 형을 만나면서 알아본 바로는 딸 때문에 참고 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전 다시는 제 동생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은 본인이 짠 계획을 얘기해 주었고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딸을 위해서도 이런 남자와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증여세 혜택을 받으려고 남편 이름으로 해야 할 본인의 부동산을 제 앞으로 해놓은 것을 생각해내었죠. 형님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집안을 박살내려고 접근했지만 아주버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본인의 계획을 다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며 형님을 돕겠다고 했고 드디어 그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모든 스토리를 듣고 형님을 도우면서 저 역시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송이 아시죠? 제 동생이에요. 아마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반성은커녕 또다시 며느리를 들이고 종처럼 부리다니. 또 제 동생 꼴 나게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당신이 직접 말해. 그래야 당신 어머님이 충격 받으실 것 같으니까. 사실 이 사람 만나고 전 재주씨 얘기 다 듣고 나서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엄마고 내 동생이지만 본인들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전 이 사람 편에 서기로 했어요. 절 원망 마세요. 엄마가 뿌린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편에 서다니? 아니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신송이가 네 동생이라는 거냐? 아니 어떡해. 그런 애가 네 동생이야. 저보다 많이 못 배우고 그랬지만 하나뿐인 제 동생이었어요. 아이까지 유산시키고 이혼까지 시킨 당신 인간이 아니지. 지금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제 동생한테 사죄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재산은 저희가 가져갈게요. 그러니 손가락 빠셔요. 뭐? 지금 네가 내 아들한테 대놓고 날 골탕 먹이려고 접근했다는 걸 내가 듣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의사라고 좋아했더니 순 머릿속에 똥만 찼잖아. 네 동생 죽은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지가 나약해서 죽은 걸 가지고? 와, 진짜 인성 파탄 난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다고 사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문외인가? 너같이 종살이 하는 것은 조용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아들들 여자복은 진짜 없다. 엄마, 진짜 실망이네요. 그래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 사람도 용서할 생각이었나 본데 엄마의 이런 모습에 정말 실망했어요. 저 역시 진짜 엄마랑 의찬이 볼 자신이 없네요. 저도 이제 엄마 아들 그만하렵니다. 붙잡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황당해했고 시숙은 절연을 선포했어요. 시어머니의 많은 재산이 시숙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어 했고 그것을 뒤이어서 제가 이혼을 선언하니 남편 또한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모든 사실을 얘기해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미 10살이나 먹은 제 딸아이는 이 상황을 다 듣고 오히려 이해를 하는 철든 딸이었습니다. 제가 그저 우리 딸아이를 너무 어리게만 본 것 같아 참 놀랄 따름이었죠. 그래놓고 뻔뻔하게 절 그렇게
노비 부리듯 부리면서 당당하게 살아요? 본인들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이 쪽난 거 생각 못하고 나도 이런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해. 당신들은 다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당신들한테 재산을 잇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니까 내 이름으로 해놓은 땅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미쳤나? 그건 내놓고 꺼져야지. 그래, 넌 나가도 된다. 어차피 애도 못 낳고 애만 딸려와가지고 넌 필요 없어. 그 땅이나 조용히 내놓고 나가. 애도 못 낳는 걸 오냐오냐 했더니 이게 치형님 될 사람 등에 업고 기세 등등이지? 이제 너랑 네 딸 꼴 안 봐서 나야 좋아. 재산 안 내놓으면 너네가 고소할 거니까 그리 알고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당신 며느리 할 줄 알아? 내 예비 신랑이 당신이랑 절연 안 하면 이 결혼 안 하려고 했어. 그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근데 잘 봤죠? 지금 사태 파악 안 되나 본데 땅 하나라도 건지고 싶으면 이분한테 미안하다고 사죄해야 할 거예요. 아무래도 나보단 여기 동서될 사람이 더 가능성 있어 보이니까. 하지만 당신 이런 태도를 보니 우리 둘한테 다 용서받긴 글렀네요. 내가 큰애 명의로 재산을 해놓은 것은 어차피 이제 큰애가 날 모셔야 하니까 해놓은 건데 그러지 않을 거면 당장 내놔. 당신은 아들들도 다 돈으로 보이나 보죠? 정말 상종하면 안 되겠네요. 이런 사람이랑 가족으로 엮일 뻔했다니 위선자 같으니라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큰아들과 저에게 빼앗긴 시어머니였고 소송을 건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감축시키려고 제 이름으로 해놓은 땅은 뺏을 도리가 없었고 오히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줘야 할 판국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은 이미 아들에게 상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되찾아오기란 힘들었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야 남편은 저에게 사죄를 하였지만 전 이 상황이 그저 충격이라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고 사람 같지도 않았어요. 세정이가 날 아빠로 알고 있는데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그래도 세정이한테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세정이도 당신 보기 싫대. 아니 그것보다 할머니가 오히려 본인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에 안도하는 느낌이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도 이젠 우린 끝났어. 당신한테 그런 과거가 있다고 진작 알았다면 절대 재혼하지 않았을 거야. 나도 참 어리석었지.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다. 우리 딸한텐 나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나만 열심히 살면 됐던 거야. 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라니까. 엄마가 조종한 거라고. 그냥 이제 우리도 형네처럼 엄마 외면하고 살자. 아니,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야. 당신 형을 봐.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피는 못 속인다는데 당신은 그냥 그런 족속인 거야. 그리고 법정에서 돌아서는 길 형님을 마주하게 되었고 형님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인사를 하자 형님은 진심으로 절 위해 주었고 오히려 본인이 저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음에 정말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아마 그쪽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딸을 위한답시고 그런 집에서 버텼겠죠. 그런 사람은 아빠 자격이 아예 없는데 말이에요. 제 딸 때문에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때 형님을, 아니, 승미 씨를 안 만났으면 어떨까 아찔하기도 하네요.
제 동생 같아서요.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서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저 역시 이제 조금은 내려놓고 제 행복을 찾아보려고요. 동생 잃은 슬픔 어디에도 치유받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동생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형님이란 사람을 봤어요. 시어머니네와 손절하고 둘이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많은 재산이 아주버님 앞으로 되어 있었던 터라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얼마 남지 않은 재산 때문에 엄청 배 아파했어요. 저에게도 둘이서 위자료를 줘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억울해 보이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아들 복 없는 게 며느리 복도 없다더니 어떻게 한 놈은 여자에 미쳐서 날 버리고 한 놈은 결혼하는 족족 저런 화상들이 걸릴 수가 있어? 내가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지금 내 손해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 자식이 다 원수라더니. 엄마가 전 와이프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만 않았어도 오히려 애 낳고 잘 살고 있을걸요? 다 엄마 욕심이에요. 너도 걔한테 손찌검하고 욕했잖아. 어디 원망할 데가 없어서 나한테 원망을 해? 너까지 날 아주 잘하면 버리겠다. 나쁜 자식. 엄마가 하도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저도 무시했던 거라고요. 저 역시 엄마한테 질리네요. 진짜 평생 엄마 기대에 맞춰 살려고 했는데 이젠 그렇게 못하겠어요. 독거 노인으로 평생 살아보세요. 욕심이 짝짝꿍이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파탄이 났고 동네에서 아주 고약한 할머니라고 어머님은 소문이 났어요. 전 남편도 모든 걸 잃고 원양어선을 타러 간다는 말만 돌 뿐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알 바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고 전 딸과 새 출발을 시작했는데 두 번째 결혼마저 파탄이 나서 친정아빠는 속상해 하셨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었는데 왜 그땐 몰랐는지. 이제 모든 거 다 잊고 새 출발하자꾸나. 나도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이제 세정이한테 아빠 겸 좋은 할애비가 되어줄게.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정말 이번엔 아빠 엄마한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니야. 내가 널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은 것 같아 더 미안해. 그때 남편 잃고 널 따뜻이 안아주었어야 했는데. 이제 다 풀렸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엄마가 가운데서 힘들었는데 이제야 너무 행복하다. 이제 행복히 살자. 정말 어리석었던 과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 개발이 되면서 조그마한 상가를 구매하였고 지금은 월세를 받으며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충격받았을 딸아이지만 제 앞에선 티내지 않고 오히려 밝게 자라준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상을 떠난 딸아이 아빠에게 인사를 다녀왔는데 딸아이는 무엇보다 씩씩하게 아빠에게 쓴 편지를 고이 놓고 왔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전 남편에게 다시 한번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제 마음도 다지며 앞으로는 딸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려고 이 글을 적어 보았어요. 굴곡 많은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앞날엔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한 40대입니다. 사실 이혼을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번 주저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전 절 아껴주신 시댁 식구들에게 죄송스러워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한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사람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려드리려고요. 저희는 장거리 연애였고 남편과 저는 끝과 끝 지역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연애를 하다가 남편이 결혼을 하자더라고요. 수연아, 우리 이제 결혼하자. 연애한 지 벌써 5년째잖아. 이렇게 오래 만나면서 크게 다툰 적도 없고 우리 서로 정말 잘 맞았잖아. 너랑 함께라면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평생 너 먹여 살릴 테니까 결혼하자. 갑자기 사는 곳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은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정말 많이 도와줄게. 창수 씨, 지금 결혼하려면 직장을 아예 그만둬야 하고 창수 씨가 혼자서 생활비 벌어야 하는데 괜찮겠어? 아니면 그쪽으로 한번 직장을 알아볼게. 나중에 취직하고 천천히 결혼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지금 그만두면 언제 취업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당장 결혼하는 건 창수 씨한테도 너무 부담이잖아. 나도 창수 씨랑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니야.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아. 우리 5년 동안 제대로 같이 있어 본 적도 별로 없고 이대로 계속 연애만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살짝 말은 해놨는데 마침 전세 준 집도 내년에 빈다고 하고 지금 내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준비하다 보면 내년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직장 구하면 될 것 같아. 수연아, 너 고민하지 말고 결혼하자. 나만 믿고 시집 와. 전 걱정이 정말 많았지만 남편이 사는 지역에 가서 취업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시댁에서도 마침 딱 비는 집이 있다면서 결혼을 환영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바로 시부모님과 신우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는 점이었는데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고 시댁에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쉴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런데 무조건 제 편일 것 같았던 남편이 빌런이었어요. 아, 다들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설거지는 며느리한테 맡겨야지. 여보, 지금 뭐해? 얼른 가서 설거지해. 오늘 기름기 많은 거라서 뜨거운 물로 해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집 온수 따로 안 틀어서 하니까 물 끓여서 하던지 해야 돼. 엄마, 얼른 여기 앉아. 아니, 며느리가 왔는데 왜 다들 주방에 들어가 있어? 여보는 지금 왜 계속 소파에 앉아있지? 얼른 움직여. 장수야, 너 지금 뭐하니? 수연이한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됐어. 우리가 하면 되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장수 너나 수연이 데리고 앉아있어. 얘가 갑자기 왜 그러나 몰라? 수연아, 미안하다. 제가 결혼하더니만 마음이 너무 신났나 봐. 집에 가면서 한 소리 좀 해야 되겠어. 제가 안 하던 말을 하고 그래? 그렇게 엄마 설거지하는 거 걱정되면 네가 와서 고무장갑 껴. 에이, 엄마 왜 그래? 내가 며느리 들어오면 엄마 손에 물 묻힐 일 없게 해준다고 했잖아. 여보, 얼른 가서 설거지해. 뭐하고 서 있어?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한들 며느리가 됐으면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여보, 여기까지 와서 매일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었어?
음식을 엄마가 했으면 얼른 일어나서 설거지는 여보가 해야지. 엄마도 자꾸 해줘 버릇하지 마. 나중에는 아예 안 한다니까. 아니,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 주방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 들어오면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나서서 그랬어야지. 자기도 안 하면서 누굴 보고 시켜? 에휴, 미안하다, 수연아. 제가 왜 저러는지. 내가 나중에 따끔하게 혼낼게. 알았지? 오늘은 이만하고 들어가서 쉬어. 피곤할 텐데 너무 늦게까지 우리가 붙잡아 뒀나 보다. 저는 처음에 남편이 혹시나 시집살이를 시킬까봐 먼저 선수를 친 건가 싶었어요. 자신이 나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뭐라고 시키지 않겠지 싶어서 그런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빨리빨리 움직이라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남편을 항상 혼내기 바빴죠. 집으로 가면서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남편은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시댁에 가면 왜 자꾸 나보고만 빠릿빠릿 움직이라고 하는 거야?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나한테 뭐 시킬까봐 당신이 나서서 그러는 거냐고. 혹여나 그런 거면 그러지 않아도 돼. 안 그래도 다들 어색하고 아직 적응 단계인데 당신이 뭐라고 그러니까 다들 눈치만 보잖아. 다음에는 좀 그러지 마. 뭔 소리야? 당신이 열심히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잔소리하게 생겼어? 나는 진짜 아무리 주변을 봐도 며느리가 들어가면 다들 주방일은 며느리 몫이 된다고 하는데 여보는 진짜 편한 집에 시집 왔네. 그렇지? 그래도 당신처럼 그렇게 안 움직이는 며느리는 처음 본 것 같아. 내가 더 화내기 전에 당신도 좀 눈치껏 움직이고 그래. 나는 슬슬 화날 지경인데? 뭐? 그럼 진짜로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한테 지금까지 화냈다는 거야? 지금 여보 뭐 하자는 거야? 솔직히 어머님이나 아버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시고 그러니까 편한 건 인정해. 근데 내가 그런 상황에 나서서 일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렇다고 정말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나름 일하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서서 나보고 뭐라고 그럴 수가 있어? 왜? 난 당신 말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며느리가 되면 그만큼 시댁의 할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당신 집 구하는데 돈 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엄마 아빠 집에서 살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나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어. 남편은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더 나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했고 전 그런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하더니만 갑자기 효자병이 났는지 주말만 되면 남편은 시댁에 가자며 아침 일찍부터 재촉하곤 했죠. 물론 저야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니 크게 힘들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시부모님은 그때 당시에도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유일하게 쉬는 주말에 저희가 가는 걸 그다지 좋아하시진 않으셨어요. 아가, 장수 혹시 어디 아프니? 제가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가까이서라도 혼자 살 때는 집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던 애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주말마다 자꾸 온다고 하는 거니? 아휴,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정말. 수연아, 오늘은 진짜 오지 마. 안 와도 되고 다음 주도 안 와도 돼. 제가 갑자기 오겠다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오지 말라고 화내고 끊었는데 그런데도 가겠다고 하면 오늘은 그냥 싸워서 오지 마.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피곤하시죠? 저희 가면 또 밥도 신경 쓰이실 테고, 자주 뵙는 건 저는 너무 좋은데, 갈 때마다 더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 저는 남편이랑 주말 내내 집에 있는 게 힘들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주말만 되면 집안 구석구석 먼지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집안 꼴이 난리라면서 지적하고 있어요. 어쩜 좋아요? 아이고,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아들을 잘못 키운 모양이야. 걔가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그런다니? 밖에서 쓸데없는 말을 또 듣고 왔나 보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걔가 하는 말 무시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디서 헛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는 걸 거야. 저러다가 말겠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쟤 우리한테 그렇게 잘하는 효자들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 마라. 너만 피곤하겠구나. 차라리 걔랑 말을 하지 마. 왜 그러냐 이유 말할 때까지 한번 꾹 참고 있으면 알아서 미안하다고 할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한번 남편이랑 얘기를 해볼게요. 안 되면 어머님이 해보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죄송하네요. 어머님, 아버님 피곤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왜 그러는지 저도 이유를 알아야 되겠어요. 신혼 초부터 남편이 계속 저러니 저는 남편과 대판 다투게 되었고, 싸우고 일주일이 지나고 났을 때부터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전 대꾸도 안 하고 무시했고, 그렇게 전 한 달을 꾹 참고 견뎠어요. 그제야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니 남편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선배들이 뭐라고 하길래 결혼 초반에 길을 확 잡아야 나중에 결혼 생활이 편하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당신한테 하니까 좀 기죽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잘 듣는 것 같아서 내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야. 내가 진짜 미안해. 안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매일 혼나고 있어. 당신이랑 싸웠다고 하니까 싹싹 빌라고 하시더라고. 뭐? 고작 내기 꺾으려고 지금 그랬던 거라고?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무슨 생각을 갖고 결혼을 한 거야? 부부 사이에 무슨 서열이 있어? 무슨 길을 잡고 말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당신 데리고 우리 집 갔을 때도 그래 볼까? 그럼 당신 기분은 어떻겠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내가 상처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야 편하다고 하길래. 결혼한 사람들 다 그 소리를 했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거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할게. 당신한테 미안해서 내가 면목이 없다. 되지도 않는 기싸움은 신혼 3개월 만에 막을 내렸지만 전 그게 전조 증상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5년 동안 장기 연애를 해서 그런지 남편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한 것 같았죠. 연애 시절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진실된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성실함은 어디 가고 게으르고 충동적인 사람이 앞에 있었죠.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서는 세를 주던 곳을 남편 명의로 주셨고 저희는 그곳에서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압류 통보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집을 담보로 투자를 하면서 날려먹었던 거였어요. 집안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시모는 울며불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아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구나.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니? 걔가 어떻게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아유, 너무 미안해. 우리가 너무 쉽게 집을 해줬던 것 같아. 네가 아들이랑 헤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니?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수습은 해줄게. 집은 어떻게든 안 날리게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벌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왜 그랬냐고 하니까 자기 집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 사는데 보태준 것도 없는데 참견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게 더 기가 막혀요. 저 사람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어떡해요? 너무 미안하다. 내가 애초에 아들한테 진명이를 주는 게 아니었어. 일단은 걱정 말고 우리가 급한 대로 수습은 해볼게. 그리고 명의는 다시 가지고 와야 할 것 같구나. 내가 이번에는 정말 크게 혼을 내야 할 것 같아. 제가 정신을 차릴진 모르겠지만 우선은 상황이 급하니 어떻게든 해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시댁에서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서 남편이 철없이 만든 빚을 해결해 주셨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사과를 하셨어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곤 했지만 사실 저는 시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을 저버릴 수 없었죠. 다행히 남편은 정신을 차린 듯 일도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일은 수습이 됐지만 시부모님께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시모는 심한 신경성 질환이 생겨버리고 말았고 자주 어지럽고 쓰러지셔서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했는데 시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셨고 제가 시모를 돌보기로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선 신우는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가서 엄마를 돌봐야 하는 건데 언니한테 맡겨두고 저 혼자 마음 편하게 있는 게 너무 미안해요. 정말 고맙고 이번 달까지만 오시고 다음 달부터는 다른 분 고용해서 오시라고 하려고요. 제가 언니 고생한 건 꼭 챙겨드릴게요. 오빠가 또 사고치고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오빠 때문에 언니까지 이게 무슨 고생인지 너무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머님 모시는 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그리고 아가씨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도 요즘은 전보다 어지러운 건 덜 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요즘 새로 일 시작하신 거 아시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일하시니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죠 뭐. 그리고 어머님도 불편하신데 다른 분 오시라고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계시는데 모르는 사람 오시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언니, 저는 언니 때문에 마음 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된 거 다 오빠 때문이니까 오빠한테 책임지라고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또 언니한테 뭐라고 할 테고.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일단 저 근무지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신청은 해뒀어요. 빠르면 다음 달쯤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 지역으로 옮기려고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언니가 조금만 고생해주세요. 미안해요. 아가씨, 나중에 내가 진짜 도움 필요할 때는 아가씨가 도와주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번에는 다 같이 노력해서 어머님 건강 빨리 되찾을 수 있게 해보자고요. 다행히 시모는 점점 건강이 좋아졌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신우까지 같은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신우는 바로 시댁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신우와 시부모님께선 저에게 항상 고마워하셨고, 뭐라도 더 챙겨주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마음만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또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생활비 100만 원만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에 생활비 100만 원밖에 입금이 안 됐던데 이거 맞아? 공과금이랑 이런 저런 거 나가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100만 원만 생활비로 줄 거면 차라리 당신 모임 비용을 남는 돈에서 빼서 보내. 솔직히 전부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당신이 생활비에서 보내라고 하니까 별다른 얘기는 안 했거든? 근데 앞으로 100만 원만 줄 거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당신 남는 돈에서 보내야지. 그럼 당신한테 줄 생활비 없지. 내가 왜 애쓰게 번 돈을 당신한테 주겠어? 그나마 집안 살림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 주는 거지. 뭐 돈 한 푼 벌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거라도 받기 싫으면 받지 말던가.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이 나가서 벌면 되겠네.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생활비가 적다고 하냐? 애초에 주는 대로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맞춰서 살 수가 있어야지. 생각을 해봐. 공과금이나 당신 모임 비용, 당신 보험, 당신 저축, 이런 거 빼고서 더 줄일 게 뭐가 있는데. 내 핸드폰 비용도 못 내준다. 개인적으로 사는 화장품도 못 사게 해서 어떻게든 알바 나가는 나는 안 보이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말을 그렇게 해야 되겠어? 개인적으로 쓰는 돈 당신이 알아서 내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더 줘. 뭐? 아우 진짜 도둑이 따로 없네 따로 없어. 그래 그럼 다음 달부터 50만 원 더 줄 테니까 그럼 됐지? 야, 내 주변에서는 너처럼 가정주부 하면서 그렇게 돈 많이 받는 사람 없거든? 지금까지 10년 동안 먹이고 재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뭐? 에휴, 네가 그러니까 내 일이 잘 풀릴 리가 있냐? 내가 지금까지 시부모님 챙긴 건 뭐고? 일하겠다고 했을 때 당신 그럼 시부모님 누가 모시냐고 했던 건 기억 안 나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가 왜 이제 와서 일 안 하냐고 타박이야?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나도 일을 했지. 그런 말로 나한테 뭐라고 할 거였으면 애초에 나한테 일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생활비도 적게 주면서 저에게 낭비를 한다며 말을 하곤 했는데 시모가 몸이 좋지 않으니 제가 쉬면서 돌본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듣고선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러던 중 오랜만에 저는 친정으로 일주일 동안 가 있게 되었고 친정에서는 오랜만에 온 딸을 너무나 반가워했어요. 그동안 시모가 언제 쓰러지실지 모르니 친정에 가는 것도 어려웠는데 신우가 일주일 쉬는 동안 갈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갔으니 친정 식구들에게 밥을 대접해 주고 싶었고 그래서 비싼 곳은 데리고 가지 못해도 수육이라도 사서 밥상을 차리고 싶어 남편에게 10만 원어치 고기를 사겠다고 말을 했죠. 땅을 파봐라. 10만 원이 나오나. 하여튼 밖에서 돈 한 번 못 벌어본 애가 10만 원은 우습지? 그럴 돈 있으면 거기서 그러지 말고 저축을 해. 어떻게 함부로 남편 돈을 쓸 생각을 하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10만 원? 단돈 1원도 못 쓰니까 전 그렇게 고기 사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돈 직접 벌어서 쓰던지. 뻔뻔하게 어디서 10만 원을 쓴다는 소리가 나와? 내가 당신네 집에 한 게 얼만데 지금 고작 10만 원이 아깝다고 소리 지르는 거야? 난 당신네 집에 10만 원보다 더 했어. 이거 왜 이래?
그렇게 돈 잘 벌어서 나한테 고작 100만 원 남짓 주는 거냐? 당신이야말로 뻔뻔하네. 나한테 당신 엄마, 아빠 다 맡기고서는 어디서 나보고 뻔뻔함을 노네? 양심 없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몇 년 만에 친정에 왔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처가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 당신이 안 간 거잖아. 왜 내 핑계를 대지? 그리고 굳이 꼭 고기를 사드려야 되겠어? 원래 오랜만에 보는 부모가 맛있는 거 사줘야 맞는 거 아니야?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아, 거기 간 김에 음식 좀 싸가지고 와. 장모가 해준 김치는 내 입에 맞는 거 알잖아. 기왕 간 김에 김장도 좀 배우고 할 때 좀 넉넉하게 해서 가지고 와.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화가 잔뜩 났지만 혹시라도 타지에서 남편에게 구박받으며 사는 걸 친정 부모님이 아실까 걱정이 돼서 아무렇지 않게 보냈어요. 다행히 가지고 있던 비상금이 있어 비상금에서 부모님 고기도 사드리고 옷도 잔뜩 사드렸죠. 그렇지만 친정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고 남편과 정말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건가 생각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에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지역 내 유지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잘 사는 집에 시집을 가서 그런 건지 50평 집을 마련했더라고요. 집들이를 한다고 하길래 가봤는데 신우가 저를 보더니만 연신 고맙다며 말을 했어요. 저는 영문을 몰랐는데 남편은 희죽희죽 웃으며 역시 오빠밖에 없지 않냐며 신우 남편한테도 잘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고선 전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신우가 했던 말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고맙다니? 솔직히 요즘 돈이 별로 없어서 신우한테 제대로 선물도 못했는데 아까 너무 고맙다고 하길래 좀 놀랐어. 당신 아가씨한테 뭐 해준 거야? 뭘 해줬길래 저렇게 고맙다고 해? 매제한테 말하라는 건 또 뭐고? 아, 별거 아니야.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매제 이번에 사업하는 거 거기 잘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야. 그리고 좋은 집에 시집 가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우리 집 면도 살지. 그래야 우리 집도 잘 봐주고 나도 잘 봐줄 거 아니야. 뭐 조촐하게 시작하라고 푼돈 좀 대줬어. 그랬더니 걔가 그렇게 고맙다고 하네. 역시 돈이 좀 풀려야 고맙다고 하나? 고작 1억인데. 뭐? 1억? 당신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서 줬다는 거야? 아니,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번 주에 처가에 돈 10만 원 쓴다고 했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더니만 자기 동생한테는 돈을 지원해 준 거야? 거기다가 1억이나? 어떻게 나한테 한번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네 상황이 안 좋지 내 상황이 안 좋냐? 하여튼간 내 돈이 지 돈인 줄 아나? 그냥 내 돈으로 해준 거니까 넌 상관할 필요 없어. 그리고 고작 1억 해준 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리고 네가 니네 집 해주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나한테 해달라고 해? 양심 있냐? 남편의 말에 전 이혼을 결심했고 더 이상은 남편과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과 신우 모두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평생같이 살아야 하는 남편을 대신할 수는 없어서 전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러자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이혼하자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돈 한 푼, 직장도 없는 애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가 뭔데? 에휴, 내가 불쌍해서 그러니까 그냥 살아.
네가 나랑 헤어지고 잘 살 것 같냐?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애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안 된다고 네 발목이라도 잡을 줄 알았어? 하나도 안 무섭거든? 마음대로 해. 그래,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근데 당신 나한테 위자료 줘야지. 아, 노름하고 있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어? 신우한테 준 그 돈 당신 노름하면서 땄다며? 아마 그것보다 배는 잃었다던데, 맞지? 아마 그걸로도 당신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 거야. 지금까지 한 짓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위자료나 토해낼 생각해. 뭐? 위자료는 무슨? 헛소리 좀 그만해. 사람이 바깥 생활도 해야지 이성을 찾지. 집구석에만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야말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집, 우리 엄마 아빠 집인 거 잊은 거 아니지?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으면서 위자료는 무슨? 내가 번 돈 내가 알아서 쓴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헛소리는 당신이 하고 있는 거지. 이 집 명의 내 거인 거 몰랐어? 당신 그렇게 사고치고 당신 부모가 나한테 명의 넘겼어. 이미 1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와 당신 부모 집이니 달라고? 내가 그동안 당신 부모, 당신 집안 이 집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디 법적으로 가려보자고. 제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자 남편은 난리가 났고, 남편은 자기가 번 돈도 아니면서 자기 재산이라 주장한다면서 분개를 했죠. 그렇지만 남편이 주장한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말이었는데, 남편은 집에서 한 일이라곤 정말 직장만 나간 것뿐이었어요. 집에 꼴랑 100만 원만 10년을 가지고 와놓고서는 재산을 내놓으라고 했던 거였고, 그동안 남편이 사업한다, 투자한다, 어쩐다 하면서 날린 돈 수억과 시부모 재산까지 다 날리고 나니 전 겨우겨우 남은 재산을 탈탈 털어서 관리했어요. 재산 증식에 남편은 관여한 바 없이 오히려 매번 탕진하기만 했다는 걸 강조했고, 거기다가 남편은 노름으로 이미 수억의 빚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했으니 당연히 남편은 재산 분할을 거의 받지 못했고, 시부모님도 저희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오히려 절 응원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하나도 미안해할 필요 없는 거 알지? 네 덕분에 내가 그렇게 아플 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어. 우리 딸도 항상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어. 철없는 아들 제대로 키우지 못해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때 사고 쳤을 때 네 발목 잡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건 아니었을까?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항상 감사드렸어요. 누구보다 저 아껴주시고 위해주셨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 명의 말인데요. 그때는 남편이 다시 사고 칠까 생각하셔서 저한테 넘겨주셨던 것 같은데 이건 언제 처리를 할까요? 다시 돌려줄 필요 없어. 그건 다 네 몫이야. 아들한테 줘봤자 걔는 또 그거 날려먹을 테고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우리가 그걸 다시 갖는다고 해서 줄 거 하나 없을 거고 들어보니 아들이 위자료도 줘야 한다던데 걔가 지금 뭘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니.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그 집 그냥 처분하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구나. 더 이상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 거라며 이젠 절 놓아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면서 절 탓하시지도 않고 응원해 주셨죠.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좀 철이 없었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말이야.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지인이랑 같이 했던 건데, 이렇게 빚이 많이 생길 줄이야 꿈에도 몰랐어. 나 진짜 반성해. 요즘 노름 중단 치료도 받고 있다니까.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당신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 안 볼 거야? 당신을 누구보다 존경하는 우리 동생 앞으로 못 봐도 괜찮아? 내가 왜 못 봐? 내가 안 볼 건 당신뿐이야. 어머님, 아버님 가끔씩이라도 연락 드릴 거고, 아가씨도 당신이랑 상관없이 나랑 연락하고 싶대. 당신 가족들도 당신 손 놓은 거 같은데 어쩌냐? 그러게. 사건 사고 치지 말고 성실하게 살지 그랬어. 제 잘난 것만 알고 사니까 이러지. 당신이랑은 다시 잘 될 생각 전혀 없고, 시댁 식구들도 오히려 이제 떠나가라고 내 등 떠밀고 있는데 내가 왜? 여보, 왜 그래? 당신 아직 나 사랑하잖아.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사고 친 건 알아서 수습할게. 미안해. 내가 사과하고 집에서 죽은 듯이 지낼 테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생활비, 아니, 월급 그냥 통째로 당신한테 줄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다시 살기만 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당신이랑 결혼 10년 생활하는 동안 난 하루하루 돛 닦는 심정으로 살았어. 그나마 당신 부모, 당신 동생이 좋은 사람이라서 지금까지 참은 줄 알아. 앞으로는 당신한테 안 참을 거야. 그러니 내 인생에서 제발 좀 빠져. 남편을 제외하고 시댁 식구들은 제 이혼을 지지해 주셨고, 저에게 줬던 진명이 또한 아무런 문제를 삼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10년 동안 고생한 저에게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고,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름 사실이 회사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다른 지역 공장에 들어가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시부모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래도 실시간 없이 일을 하더니만 그나마 허짓거리는 안 하는 것 같다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쩌면 아들 곁에 끝까지 남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혼하고 새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 요즘은 다시 사회생활 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세상에 정말 나쁜 시댁 식구들도 많은데, 아마 저도 그런 시댁을 만났다면 한참을 상처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좋은 시부모님 신우를 만나서 새로운 출발에 응원을 받게 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한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여성이에요. 남모르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내 인생 정말 잘 개척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작은 과수원을 하고 있는 부모님을 시부모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안에서 뼈를 묻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던 때였어요. 하지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나요? 가뜩이나 힘든 시댁살이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난 뒤부터 저에겐 매서운 힘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금융사 대표라지? 어쩜 우리 집이랑 걸맞은 며느리를 딱 맞이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거 있지?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네 결혼을 너무 막 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애 없을 때
빨리 갈라서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네가 아까워 죽겠어. 시골 변두리에 가수원이나 하는 집 딸내미랑 결혼시킬 줄 누가 알았냐고. 형님 되시는 분이 어떻길래 너무 궁금해지네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절 이렇게 반가워해 주셔서 기뻐요. 걔 알아볼 것도 없다. 너랑 완전 차원이 다른 애야. 어딜 너한테 갖다 대니? 아마 너랑 나이도 똑같을걸? 어머, 그래요? 그래도 형님 되실 분인데 제가 예의는 깍듯이 차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집안이 잘 굴러가죠. 어쩜 너는 보고 배운 게 많아서 그런지 참말도 기품 있게 한다. 이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시켜야 하는 건데.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네도 선 좀 보고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라니까. 그네 말에 휘둘려서 덥석. 아유, 속상해. 아버님, 너무 노여워 마세요. 그래도 제가 있잖아요. 형님 되시는 분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제가 더 잘할게요. 우리 며느리 최고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아. 내가 이런 며느리들을 보고 싶었던 건데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제가 없는 틈을 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온 동서에게 시부모님은 제 욕을 한 바가지 했어요. 그야말로 초장에 절 무시한 건덕지를 줘버린 거예요. 회사 일정 때문에 뒤늦게 동서를 만나러 간 저는 동서를 보고 놀라고 말았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만나고 싶지 않아 한 사람이었고 저에게 아픈 과거를 짊어지게 한 동서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어머, 너 맞지? 그 김학영, 웬일이니?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 너 시집 잘 갔나 보다. 변호사 사모님 된 거야? 오랜만이다. 도련님이 만난다고 하는 사람이 너였다니 놀랍다. 어떻게 또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네? 아니, 둘이 아는 사이냐? 너랑 급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 그네를 알게 된 거야? 아, 나이는 똑같은 나이겠구나. 제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대학교 가자마자 연락이 끊겨서 가뜩이나 너무 궁금했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 근데 너 진짜 시집 한번 잘 왔다. 네가 어떻게 변호사 사모님이 돼? 너 하는 일은 뭐야? 아, 내가 너무 말이 많았나? 나 토목학 전공해서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해. 그러게 이래저래 사느라 바빠서 연락을 못했지 뭐야. 이렇게 만났잖아. 그러게. 역시 만나게 될 사람은 언젠가 만난다더니 그 말이 딱인가 봐. 어떻게 내가 너를 만날 수가. 너무 좋다. 우리 꽤 친했잖아. 뭐 내 입장에선 도움이 되지 않는 너였지만 그래도 친구랍시고 내가 너 엄청 챙겼던 거 알지? 어머, 그랬어? 역시 인성 말해 무엇하니? 저 무뚝뚝한 게 학창시절에 얼마나 널 답답하게 했을 거야. 안 봐도 훤하다. 어머님도 하경이 성격 다 간파하셨구나. 하경이가 좀 무뚝뚝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무언가가 있긴 하죠. 내가 너한테 뭘 고마워해야 하는데? 너 참 말 웃기게 한다.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은혜라도 입은 줄 알겠어. 너 정말 기억 안 나는 거니?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다른 애들이 다 너랑 놀기 싫다고 할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절 보자마자 반가워하는 동서와 다르게 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로 지냈던 동서였어요. 그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지가 한 기업회사의 오너가 사람의 운전기사 일을 하였는데 그것을 동서가 알고 나서부터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던 동서는 저희 집 배경을 보고 절 철저히 배척했거든요. 대놓고 저를 따돌리진 않았지만
늘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친구들 앞에서 조롱하였죠. 그로 인해 제 친구들 모두 저를 서서히 멀리 했었답니다. 하지만 동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저를 생각해주는 척 위선을 떠는 친구였어요. 바보가 아니었기에 동서의 행동이 늘 섭섭하고 미웠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던지라 그때 그 마음이 상처가 되어 아직까지 마음 깊숙이 남아있었고 그로 인해 제가 가족 말고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성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나 보네. 어쨌든 반갑다. 넌 반가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 연기 잘하니까 이번에도 잘해봐. 역시 아직도 뾰족하구나. 너 가난하고 그런 게 꼭 남 탓 같지? 에휴, 우리 부모님이 너 같은 친구들 보면 안타까워하고 더 챙겨주라고 했어. 아버지, 아직도 운전기사 하셔? 하긴, 로또 맞지 않는 이상 쉽게 가난을 벗어나기란 힘들지. 그래서 시집도 이런 집에 골라서 온 거야? 너라면 충분히 이렇게 머리 쓰고 결혼할 법한데. 내 말이 맞지? 아니, 틀렸어. 남편이랑은 우연히 알게 됐고 그냥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야. 애초에 배경 따위 생각지도 않았거든. 그래, 너 옛날부터 늘 그랬지. 너만 옳은 척, 고고한 척. 근데 남은 게 뭐야?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이잖아. 애들한테 얘기해줘야 되겠다. 너 땡 잡았다고. 이제 한 식구로 자주 볼 건데 우리 편하게 지내도록 하자. 얘 생각 많이 하면서. 그래, 이게 너지? 결국엔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네 친구들한테 내 얘기 안주거리 삼아 웃고 떠들면서 날 또 까내리는 거잖아. 참, 그 피해망상 여전하니까 웃기다. 우리 이제 곧 30대 될 건데 아직까지 피해망상에서 못 벗어난 거야? 으이구. 동서는 그렇게 저를 비꼬았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시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절 더욱더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딱 아들이 둘뿐인데 전 과수원 집 딸, 그리고 동서는 잘나가는 금융대표집의 막내딸이었거든요. 가뜩이나 제 집안 배경을 못마땅해 했던 시어머니였기에 역시나 이때다 싶어 저를 물고 늘어지며 뭐라고 하였어요. 너네 아빠 운전기사 하셨다는 게 사실이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건 다 사기 결혼이야. 가뜩이나 가수원 집딸한테 장가보낸 내 아들이 아까워 죽겠는데 어떻게 운전기사 집안일 수가 있어? 명백한 사기라고. 저희 부모님 뭔 죄를 졌나요? 저 열심히 키워주시고 열심히 입에 풀칠하며 사셨던 건데 그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그럼 끼리끼리 분수에 맞는 사람한테 시집 갈 것이지.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이냐고? 네가 급이 맞길 해? 안 맞을 건 뭐죠?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전문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회사에서 좋은 직함 달고 일하는걸요? 급이 아니잖아. 조선시대로 따지면 우리 양반 집안인데 너넨 평민인 거 아니야? 하필이면 장남을 저딴 데 장가를 보냈으니. 말 조심해 주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답니다.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본인 기호성이니 제가 뭐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아등바등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 모욕하진 말아주세요. 정말 화나거든요. 네 동서가 너 학교 다닐 때도 한가닥 했다고 하던데 아주 나한테 말하는 꼬락서니 보니 왜 그런 말 했는지 알겠다. 어머님은 제 말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뭐라고 변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동서랑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세요. 전 그렇게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싸붙이게 되었고
그날로 가난한데 싸가지까지 없는 며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동서는 이 모든 원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꼬락서니를 보였답니다. 학창 시절에도 늘 본인이 모든 일을 만들고 착한 천사표 행세를 했던 동서였기에 이번에도 시부모님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동서였어요. 어머, 너 학창 시절에 그 버릇 못 고쳤구나? 어머님한테 듣기론 네가 많이 대들었다며. 너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대들더니 아직도 그러네. 어머님, 괜찮으세요? 역시 이래서 집안을 봐야 하는 건데 뭘 배웠겠어요. 마음 푸세요. 내가 뭘 대들어. 다 네가 거짓말해서 선생님들이 나한테만 뭐라고 하시니까 아니라고 의견을 잡아준 거지. 말 똑바로 해. 우리 집이 가난한 집 딸이니까 선생님들까지 매수돼서 다 네 편만 들고 학창 시절 생각하면 너한테 당한 기억밖에 없어. 어머, 저거 보셨죠? 학교 다닐 때도 저렇게 우악스러웠어요. 아휴, 우리 어머님 가뜩이나 마음도 여리신데 저 꼴 보느라 힘드셨겠네요. 제가 앞으로 어머님한테 딸이 되드릴 테니 힘든 일 있으면 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수다로 풀어요. 어머, 어쩜 넌 큰애랑 클래스가 자체가 다르구나. 얘, 들었니? 이래서 부유하면 상냥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다. 다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가난한 게 뭐가 그렇게 죄라고 이렇게까지 차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어차피 다 사실이 아닌 얘기 저만 아니면 된 거니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석현 씨 부모님이니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고 학창시절의 일들이 떠올라 억울하였어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 왜 난 가난하게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부모님이 원망되더라고요. 사실 좋은 학벌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였던지라 딱히 남편에게 꿀릴 게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이런 생각도 잠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한테 정말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본인들은 안 입고 안 먹으면서 금지옥엽 외동딸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러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너무 미안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늘 내가 최고인 줄 아셔서 너한테 미안하다. 다음부터 우리 집 가지 않아도 돼. 괜히 갈 때마다 네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괜히 그렇네. 내가 동생한테도 재수씨 얘기 좀 할게. 아니야, 그러지 마. 그냥 내가 겪어내야 할 문제지. 그리고 난 당당한데 내가 왜 숨어? 그럴 이유 없다고 생각해. 내가 우는 건 그냥 우리 부모님은 너무 열심히 사셨는데 괜히 내가 부모님 기대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거야. 당신 부모님도 언젠간 덜 그러시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러려니 해. 내가 진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뵐 낯이 없다. 나중엔 부모님도 너한테 미안해야 할 날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남편은 본인 부모님과 최대한 덜 마주치게 해준다고 했지만 전 그것조차도 제가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도 안 한 동서를 며느리인 양 아끼고 보듬은 시어머니는 웬일로 저를 백화점에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제 곧 우리 둘째 결혼할 건데 쇼핑 좀 해야지. 아, 넌 이것 좀 들어라. 오늘 김 비서가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했어. 우리 둘째 예물도 해줘야 하고 하니까 네가 좀 들고 다녀. 그 정도는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잖니? 왜? 이것도 못하겠어? 지금 그것 때문에 저 부르신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이 웬일로 절 부르셨나 했더니 역시는 역시네요. 비꼬지 말고 이딴 이 동서 올 거니까 표정 그따위로 하지 말고 잘 맞이해. 그래도 친구랍시고 걔가 너 잘 챙기던데. 마음에 들지 않은 쇼핑이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부탁이라고 생각하며 동서와 시어머니를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동서는 일부러 저에게 보란 듯이 커피를 쏟으며 비웃으며 저를 조롱하듯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쏟아버렸네. 아, 근데 그 옷 얼마 안 하지? 여기 오늘 내가 산 브라우스 줄게. 이걸로 퉁치자. 이거 비싼 거야. 뭐?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쩜 말을 해도 진짜 얄밉게 한다. 당장 사과부터 해. 그게 기본 예의지. 그게 그거지. 브라우스 준대잖아. 네가 어디 감히 이런 가격을 입을 수나 있어? 우리 석현이 월급 뜯어서 살 생각 말고 네 동서가 준다고 할 때 받아 이거 싸. 그래도 동서가 너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애가 꼬여서 같이 다니질 못하겠네. 어머님은 진짜로 저게 절 생각해서 하는 말 같아요? 아, 진짜 그렇다면 어머님 눈은 왜 뜨고 다니시는 거죠? 저 가볼게요. 도저히 기분 나빠서 이 자리에 못 있겠네요. 그리고 너 내가 전부터 참았는데 나 네 형님이야. 말은 똑바로 해. 네 친구 아니라고. 어이구, 호랑이 없는 데서 왕노릇하냐? 지가 또 형님이라고 저런다. 얘 둘째야,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내가 생각해서 한 말인데 정말 저 역시도 어이가 없네요. 형님은 호의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나요? 역시 이래서 수준이 안 맞는다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저한테 자격지심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몰랐네요, 형님. 됐나요? 전 동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에게 똑같이 커피를 부어버렸고 그리고 지갑에서 현금다발을 던지고 한마디 했어요. 그 말 끝에 동서는 분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시어머니 또한 저보고 사이코라며 그 자리에서 막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실수. 이 돈으로 충분히 네가 입은 옷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말했지? 나 벌만큼 번다고. 사 입어. 이것도 내 사과. 어머머, 저 사이코 같은 게. 둘째야, 괜찮니? 아니 뭐 저런 정신병자가 다 있어. 너 당장 사과 안 해? 예, 괜찮니? 전 분해하는 동서를 뒤로한 채 백화점을 빠져나왔고 정말 통쾌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날 동서를 만난 뒤 처음으로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댁과 만남을 일절하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동서 결혼식은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그래도 시동생을 생각해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로비에서 저와 제 남편을 보자마자 눈을 흘기셨지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 엄청 심하게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더군요. 이제 아주 행차 안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용케 왔니? 너 결혼식 끝나고 나 좀 봐. 내가 네 버릇을 고쳐줄 테니. 엄마도 좀 그만하세요. 우린 얼른 재수씨 대기실 가서 사진도 찍고 다른 친척분들 맞을 준비할 테니 그리 아세요. 그렇게 저에게 눈치를 주는 시어머니를 뒤로한 채 금융대표 막내딸인 동서 결혼식 날에 사진 찍으려 대기실 문을 열자 그 전에 커피 세례를 맞은 게 분했는지 제 뺨을 날린 동서였고 그 뒤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신부 아버님이 보게 되었어요. 저 분녀 냄새 나는 년 당장 쫓아버려. 어디서 가수원집
없이 사는 딸이 여길 어디라고 기어와? 너 나한테 사과해. 재수씨,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수씨야말로 당장 사과하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 난리를 피워요? 동서 아버지가 내 얼굴을 보던 순간 낯빛이 창백해지며 동서에게 호통을 치셨고 아무도 몰랐던 내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남편은 물론 그리고 또 동서까지 어리벙벙한 얼굴이 되고 말았어요. 저 역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너 어디서 아가씨한테 손찌검이야? 당장 머리 조아리지 못해? 아가씨, 제가 몰라 뵀습니다. 우리 아이 손이 동서가 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하긴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나실 만도 하죠. 아가씨는 고귀한 분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죠? 아가씨라니? 그리고 전 아저씨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 딸이 한 무례는 꼭 용서해 주세요. 아가씨의 아버님이 하시면 저희 회사 당장 나가리 되는 겁니다. 동서의 아버지가 한 얘기는 놀라웠어요. 알고 보니 전 엄청 큰 중견기업 대표의 혼외자식이었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키워지다가 그 집의 무시무시한 파벌싸움으로 아버지는 저를 운전기사였던 부모님네 집에 양자로 보냈던 것이었고 전 그것도 모르고 운전기사 부모님을 제 진짜 부모님이라고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종종 저희 친아빠가 저를 찾아오셨지만 거의 돈만 보내고 그렇게 전 철저하게 다른 사람 손에서 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부성이라고 그분은 본인 핏줄들이 당하고 사는 꼴은 못 보는 사람인지라 제가 이렇게 당하는 걸 알면 투자자인 저희 아버지 측에서 동선의 금융그룹에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에게 머리를 조아린 거였죠.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애가 그분 혼외자라는 거예요? 아빠, 당장 일어나. 어떻게 저런 과소한 집 애한테 머리를 조아려? 입 다물어 익어서. 네가 감히 이 아가씨를 몰라 뵙고 막말을 하는 거냐? 너 아빠 회사 나가리 되는 거 보고 싶어?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인 게 믿기지가 않네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못 믿겠어요. 옛날 어렸을 때도 만났고 얼마 전에 회장님이 아가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에 결혼 사진을 받아봤다고 하면서 나랑 밥 먹는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딱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항상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그렇게 아직까지 사진을 받아볼 정도면 왜 찾아오지 않으셨대요? 아무래도 사모님과 그 자제분들 눈치가 보여서 그러신 거죠. 오죽했으면 아가씨를 기사의 딸로 보냈을까요? 그렇게 혼란 속에 결혼식이 끝이 났고 동서 아버지는 결혼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제 눈치를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게 동서는 속이 상했는지 결혼식 내내 울상인 표정을 지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보였어요. 일단 부디 제 딸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아가씨가 말 한번 잘못했다간 저희 회사 무너지는 건 십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린 딸이잖아요.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이해 부탁드릴게요. 저도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만날 기회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전 이만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전 그렇게 남편과 결혼식에서 나와
당장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친정에 도착 후 모든 사실이 진심임을 알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자 제 친부에게 전화를 걸었고 친부는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바로 오셨어요. 미안해. 너한테는 끝까지 숨기고 싶었어. 널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 내 자식이었기 때문에 회장님이 너 키우는 양육비 주시는 것도 다 거절했고 그저 우리 힘으로 우리 딸처럼 키웠는데 그게 너한테 독이 되었을지도 몰랐어. 우리만 아니었으면 더 높은 곳에서 훨훨 날아다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후회가 되면서 너한테 미안해진다. 아니야. 엄마랑 아빠는 감사하죠. 절 키워주셨는데. 아저씨, 참 양심도 없네요. 이렇게 혼의 자식 버려두니 마음이 편했나요? 미안하다. 김 기사가 이제 본인 딸로 키운다고 했을 때 사실 마음이 편안하긴 했어. 김 기사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평생 두 다리 뻗고 잘 지내셨어요? 제가 어떤 꼴을 당하고 사는지도 모른 채 어쩜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는지. 제 말이 끝나고 친부라는 사람은 오열을 하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멀리서 저를 많이도 지켜봤고 저희 아빠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을 막으려고 그랬는지 앞으로 저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전 이성을 차리고 감정 따위에 휘말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벌을 주기로 다짐을 했고 첫 번째 타깃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저를 힘들게 했던 동서를 처벌해 주기로 작정을 했죠. 친부는 제 말을 듣자마자 동서 아버지의 회사에 있는 투자금을 즉시 회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동서네는 가문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 소식을 알고 동서네는 난리가 났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너와 내 문제지.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동안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봐주라. 우리 아빠 지금 매일 술만 마셔. 네가 괜찮다는 한마디만 해주면 다시 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니? 넌 나 한 번이라도 봐준 적 있니? 줄곧 학교 다닐 때부터 날 힘들게 했잖니? 아무 이유도 없이. 차라리 이유 있게 내가 이러는 게 더 합당한 거 아니야? 너랑 똑같은 인간이 될지언정 난 계속 이어갈 거야. 어디 한번 너도 힘든 삶을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니? 동선애가 주저앉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말 한마디로 집안이 주저앉았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태세 전환을 하며 동선애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네 말 한마디에 무너질 회사였다면 어땠다는 거야? 아주 알만하다. 예, 그동안 미안했어. 혼외자든 뭐든 너 같은 고귀한 애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도 역시 핏줄이 대단한 집안이라 그런지 머리도 명석하고 학교도 좋은데 나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여자 한번 잘 데려왔지 뭐냐. 저 망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줄까? 널 무시했잖아. 저 망할 것만 절 무시했나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이 절 무시한 걸 생각해 보셔야죠. 이제야 제가 있는 집에 혼외자라고 하니 이것마저도 달라 보이나요? 진짜 우스워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지 소름 돋네요. 아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석현이 엄마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럼 이런 것들은 눈 감아 줘야지. 엄마 그만해요. 추해. 하경이 너한테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내 부모님들이지만 진짜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전 남편에게 시댁과 인연을 끊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고 싶다고까지 말을 했답니다. 돈 앞에서 장사 없는 시댁 식구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본인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환멸스러웠는지 제 말을 들어주었고, 시어머니는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동서와 이혼하라고 소리를 치며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이혼만 하면 하경이 마음이 돌아설 거야. 당장 저 망할 것이랑 이혼해. 어떻게 저런 망한 집안이랑 엮일 수가 있어? 우린 하경이를 잡아야 돼. 하경이 한마디면 저 회사 무너지는 것 좀 봐라. 너 둘째 잘 생각해. 지금 쟤 잡았다간 똥줄이야. 어머니, 너무하셔요. 어떻게 이한테 이혼을 종용하죠?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 금방 일어나실 거라고요.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너 때문에 하경이가 저렇게 화가 나서 우리도 안 보겠다는 판인데 너만 내쫓으면 하경이 화 풀릴 거야. 어머님 저보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며느리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이제 와서 저를 내치시려고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집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널 예뻐했겠니? 혼외자보다도 힘없는 집인 걸 알았으면 절대 사돈으로 안 맞았을 거야. 와, 진짜 두 얼굴 장난 아니네요. 돈만 많으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인성하고는 내가 뭘 본 건지 진짜 너무하네요. 뭐라고? 너야말로 빨버릇이 그게 뭐야? 어디 감히 시애미한테? 아니다. 이제 시애미도 아니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의 말대로 동서는 이혼을 당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였지만 그래도 둘이 좋아서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혼으로 빠르게 해결이 되었고 전 시댁과 모든 인연을 끊었답니다. 듣기론 시동생도 시어머니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돈 없이 끈떨어진 동서를 찾지 않았다고 해요. 그걸 보면 참 어떻게 제 남편같이 따뜻한 사람이 그 집에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네요. 그리고 친부에게도 제가 요구할 모든 것들을 다 요구했어요. 현실은 드라마 같지 않기 때문에 제 앞날을 제가 챙겨야 했거든요. 이제 와서 감정이 휘둘려서 절 왜 버리셨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게요. 어차피 제 부모님은 지금 부모님 하나시고 절 딸처럼 키워주셨으니 제가 평생 절을 해도 모자란 분들이죠. 그래도 제가 그쪽 핏줄이라고 하니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저에게 들어왔던 모든 양육비, 대학 등록금, 그리고 용돈 다 합쳐서 당신이 생각한 금액을 여기 계좌로 보내주세요. 뭐 구차하게 회사에 한 자리 달라 이런 소린 안 할게요. 어차피 남남이니까. 그래도 친아버지로서 해야 할 도리는 마땅히 하셔야죠.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다신 볼 일 없을 거고 찾지도 않을 거니 그 부분은 안심하세요. 저 역시도 굳이 찾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깐요. 미안하다. 너한텐 면목이 없어. 어떤 미안함도 너에게 편될 길이 없다만 그래도 네 마음 잘 알겠어.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역시 피는 못 속여.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기쁘긴 하다. 없는 형편에 굉장히 당당하게 자란 것 같아서. 전 더 이상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왔고 친부는 저에게 엄청 큰 돈을 액수로 보냈더라고요. 무려 20억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지만
이 돈을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드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 모든 돈을 부모님에게 드렸고 부모님은 한사코 사양했지만 그저 제가 꼭 받으라는 말에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널 키운 줄 알아? 우리를 뭘로 보고? 넌 내 자식임이 변함없어. 이런 돈 따위 안 줘도 된단 말이야. 나도 알아. 근데 키워준 값은 받아야지, 아빠. 나 바보 아니잖아. 이 돈 나중에 아빠, 엄마 노후에 쓰시고 편하게 사셔. 나 그래도 회사에서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나가는 변호사잖아. 우리가 돈이 뭐가 필요해. 엄마 아빠가 잘 가지고 있으셔. 아이고 진짜. 이 돈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되니? 우린 정말 필요 없는데. 하경이 너 우리 마음 의심하는 거 아니지? 당연하지. 이 돈은 내가 맡겨놓는 거야. 그럼 됐지? 그리고 필요할 때 써. 딸내미가 용돈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받아? 너희가 필요할 때 써야지. 아빠 엄마는 그저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되는데. 당연히 아빠 마음 알지. 그래도 이제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내가 돈 많이 벌면 정말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자기 자식도 이렇게 헌신하면서 키우기 쉽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줬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쁜 딸 키워주시고 저에게 시집 보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네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한편으론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널 키웠다고 네가 원망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했어. 무슨 그런 걱정을? 엄마는 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도 우리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까 이제 웃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이 에피소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어요. 태어나서 친부가 새로 있다는 소식과 학창 시절부터 악연이던 친구가 내 한마디로 몰락하는 과정, 그리고 절 업신여기고 무시하던 시댁에게 보여준 제 복수.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습니다. 사실 중간에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슬펐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현실은 드라마 같지 않으니 제 앞길을 똑똑히 제가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절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세월이 흘러 저에게도 두 자녀가 생겼지만 자식이 생겨보니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는지 그래도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착하고 바른 가정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는 게 감사한 마음이 훨씬 더 큰 마음이거든요. 평범하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았던 제 과거 이야기를 쓰고 보니 오늘 친정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요. 오늘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 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와야겠어요. 여러분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